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국민기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5월 9일자고요. 일산의 분노, 강남 집값 잡겠다고 왜 여기에 폭탄 던지나 제목이고요. 1, 2기 신도시 주민들 집단 반발, 예상되어지는 거죠. 지금 상기 신도시 지정되자 일산 파주엔 사망 선고, 검단은 미분양 무덤 이렇게 제목이 달아졌네요. 일산 파주 인천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상기 신도시 처리를 요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놓고 있고 촛불 시위를 계획 중이다. 일산과 파주 시민들은 창릉 신도시 지정을 사망 선고로 규정하였다. 검단 주민들은 대장 신도시 때문에 미분양 무덤으로 전락할까 우려하여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다. 예상되어지는 행동인데요. 이 정권이 굉장히 좀 데모라든지 이런 파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게 행동하는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알아서 그런지 아마 더 좀 심하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경제신문이고요. 1, 2기 신도시 집값 사망 선고 안산도 격양 이렇게 나와졌고요. 3기 신도시 예정지 가보니 개발 제한 구역 묶어 낙후 창릉 대장 등 개발 기대감 일산 다음 총선 때 보자 반발 검단 운정 분양 어쩌나 한숨 작년 택지 지정 겨우 피는데 안산 공고가인 지역도 폭탄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과천 상기 신도시라더니 3차 발표 신도시 표현 뺐다 이렇게 나오죠. 신도시 면적 기준은 100만 평입니다. 근데 과천 상기 면적이 100만 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게 질의를 하다는 와중 중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신도시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뺐다라는 말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복도시 특별공급 무기한 연장, 입주기간 기업 종사자 대상 다주택자 제외 등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네요. 기존에 여기 빛가람 혁신도시도 그렇고 전국의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에서 공공기관 공무원들이 좀 특혜를 많이 받지 않았냐 그거에 대한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해서 요건 강화를 좀 마련하고 하려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 좀 무기한 연장됐다는 뉴스입니다. 일산 파주 여기 매일경제신문이고요. 일산 파주 미분양 하우스푸어 겪었는데 이젠 신도시 물량 폭탄. 우려 기대 교차하는 고향 부천 가보니 3기 지정은 사망 선고 일산 주민 대치 반대 청원. 고양 창릉지구 가까운 삼성원용 향동 한영 집주인들 매물 걷어들여 부천 대장도 기대감 들써 공항 소음 교통은 과제 뭐 이렇게 나와졌고요. 신도시 동맥 GTX 지진부진 착공식은 쏘였나라는 제목이 있어요.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이달 7일 발표한 총 5고 신도시 3기 신도시는 하나같이 수도권 광역철도 GTX를 끼고 있다. 그런데 정작 GTX는 갈 길이 까마득하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GTX A노선은 삼성 파주 운전구간이 작년 말 착공식을 했지만 실제로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아예 공사 자체를 못했다는 거죠. 뭐 착공식만 하고 일을 전혀 못했나봐요. GTX B노선도 인천, 송도, 남양주, 마석도 올해 상반기 예비타산성 조사를 통과한다는 목표지만 결과 발표가 연말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GTX가 신도시들의 주민들을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구로구 고척 개봉 오류동 고도 제한 21층에서 43층으로 완화하겠고요. 문 정부 출범 2년 서울 아파트값 40% 올라.
아마 2년 만에 지금 한 50% 올랐는 것 같아요. 50% 올랐다가 10% 떨어졌나? 뭐 좀 그런 눈치인 것 같은 그런 뉴스의 소식이네요. 하여튼 2년간 서울 아파트 전체 가격 40% 올랐고요. 김해남은 감정원 자료 분석했더니 성동구 72%, 영산구 66%등 비강남코스도 집값 급등, 집값 잡았다는 인식 아니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07년 5월 이후 2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집값 상승을 주범으로 지목된 강남권보다는 성동, 용산, 서대문, 동작, 마포 등이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크게 올라 중산층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서울 집값 상승률 상위 자치구 이렇게 보면 성동구가 한 72% 변동됐고요. 용산구가 한 66%, 서대문구가 53%, 동작구가 49%, 마포구가 49%, 동대문구 한 46%, 강동구 한 43%, 영등포구 한 43%, 노원구도 한 43% 되네요. 강남구가 41% 이렇게 되어졌고요. 고분양가 논란 방배 그랑자의 1순위 8대1로 되어졌고요. 레미안 리더스원은 42대 1로 평균 경쟁이 있고요. DH 라클라스는 24대 1, DH 호레센트 16대 1, 방배 그랑자이 8대 1.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11월부터 쭉 오는데 평균 경쟁률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지금 전체적인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부동산 관련 그 뉴스 중에 가장 큰 게 그 핵심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지금 상계 신도시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상계 신도시에 관련돼서 투자의 포인트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투자 외에는 뭐 어떻게 할 만한 건 없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발표를 나서 지정하니까 대부분 지주분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겠죠. 그래도 거기 현지 부동산에 가면 또 몇 분은 매매를 또 내놓으신 분도 뭐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이 없는 그 상계 신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재개발은 절대 허락해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 정책하에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정권이고 운동권을 자신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밤도 새우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그때 당시에 군사정권에 항거했고 또 그들이 비참하게 했던 것을 너무나 그분들은 재개발하면은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재개발을 그래서 저는 해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본인들이 뭐 정책상으로도 안 하겠다고 대놓고도 말씀하시는 거니까 물론 그 전에 어느 정도 재개발이 박근혜 정권에 이미 단계가 끝나버려서 마무리 단계인 것은 이제 통과가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되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게 다 커트 시킬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다가 아파트 공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공급을 못 하는데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던졌잖아요. 아니 그냥 공급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원래는 청와대 김수현 수석이라든지 여기 부동산 총괄 한 부회인이 이런 아파트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원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국토부는 김수현 사회수석 지금은 이제 더 뭐 한 단계 더 오르셨죠. 뭐 총괄 수석인가요? 뭐 이게 하여튼 이제 뭐 그분께서 이렇게 하신 건데
원래 아파트 계획이 공급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조한 거잖아요. 급조해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러 가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시뮬레이션을 어떤 정책을 펼치려면 어떤 경우가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올 거고 어떤 그 좋은 점이 나오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 거고 이런 걸 해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번에는 상기 신도시는 그런 거 솔직히 했습니까? 느닷없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펼쳤었던 2기 신도시들이 그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완료가 되지 않는 신도시가 있죠. 완료가 돼버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는 지금 그 제가 보면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는 직격탄이 돼버리겠죠. 지금 진행 중인 2기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돼간 김포 한강 신도시, 그 다음에 양주 신도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거의 완성돼 가잖아요. 반면에 검단 신도시는 지금 이제 분양하기 시작하고 평택 고덕 신도시도 이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더 가까운 서울에서 더 가까운 데다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뭐 강조를 했죠. 서울 통학거리, 그 통근거리 30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30분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이에요. 차 끌고 가면 그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강남이나 종로나 용산까지 그 출퇴근한다는 것은 30분 안에 차 끌고 진입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뭐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그러면 노면 30분까지 근데 지하철을 논다라는 가정이겠죠. 근데 지하철은 서울에서 봐보면 통상 10년 정도 발표를 하고 지금 이건 지하철을 한 게 사실 이거 발표도 아닌 거죠. 구체적인 어떤 계획 단계에 진입해서 보통 한 10년 정도가 되면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는 50km 도로 30km 도로 완성한다 그러면 어떤 5km라도 10km라도 먼저 지면 부분 개통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하철은 쉽게 여기 있다면 경전철 지하로 10개역 아니면 지상으로 해버리면 또 그것도 주변 또 집값 다 말아먹습니다. 근데 시끄러워서 그러면 지하로 하기로 했다고 쳤을 때 그 노선이 10개 노선이다 16개 노선이다 그럼 16개 노선이 공사가 다 완료돼야 돼요. 2개 노선 3개 노선 해놓고 부분 개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은 공사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도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국가도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담당자들이 핑퐁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또 보통 우리나라는 통상 외국은 어떤 기반 시설을 먼저 해놓고 들어가잖아요. 도로도 뚫고 지하철도 뚫고 이렇게 해놓고 집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다 돈이 없는 나라에서 그런지 집을 다 지어놓고 거기서 취득세도 나오고 재산세도 나오고 종부세도 걷어들이고 세금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그 기반 작업 쏟아내서 그 돈 국가 이제 세금으로 좀 집어넣고 거기 돈 뜯어내서 기반 부담금 해서 그 지하철을 대부분 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아파트 주민들끼리 입주자 대표가 형성되고 거기서 활동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파트 그 가까운 쪽으로 지하철역을 내주라고 또 아파트 주민 또 동강 그분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움합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합의하게 하기 위해서 토스를 시켜버리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진부진해서 이게 진행이 잘 안 돼요. 이런 것도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완성된 2기 신도시는 좀 더 거꾸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완성되지 않은 혜택은 그 신도시는 손해를 본다 한 이유가 이게 서울에 가까운 데다가 내놓는다고 하면 대다수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거리 30분 출퇴근 야 죽이네? 김포? 아니 검단 신도시 평택은 지원 청약을 안 내야겠다. 그러면 공급 물량이 줄어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근데 여기 또 여기 정부가 2020년에는 보통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상에서 신도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안에 공급하는 아파트 없습니다. 그 3년 안에 잘 한 게 자기네들이 토지보상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토목공사 이렇게 해놓고 해서 3년 만에 공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또 아파트 지으려면 결국은 실제 입주는 5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통상 봐보면 한 1년에서 2년, 3년까지는 또 그 주민들하고 땅값 문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 2, 3년 금방 다 가거든요. 그럼 실제 아파트는 언제 공급되냐면 7, 8년 후에 많게는 7, 8년 후에 그리고 그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그 30만 채가 동시에 당연히 된 게 아니죠. 건설회사도 계속해서 일정을 조절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2기 신도시가 완성되어진 아파트는 좀 더 혜택을 보고 아직 하지 않는 아파트들은 그 미분양으로 또 손해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산 신도시는 이게 1기 신도시라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아파트가 이제 그 완전히 구축에 해당된 거잖아요. 썩음썩음하죠. 여기 신도시 공급된다고 하면 나갈 사람들이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때 시점하고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일산이 많이 이렇게 손해 보고 지금 당장에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반발이 엄청 심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